철근 콘크리트 및 강구조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처짐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장기 처짐은 뭐냐? 자, 장기 처짐이 여기 나와 있네. 지속하중에 의한 탄성 처짐 곱하기 개수를 곱해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탄성 처짐, 순간 처짐, 즉시 처짐은 같은 말입니다. 자, 문제 조건에서 당연히 주어줄 거고요. 그래서 탄성 처짐으로 뭘 구한다? 장기 처짐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럼 장기 처짐을 구하기 위해선 탄성 처짐에다 뭘 구해준다 그랬어? 이거는 람다인데 경량 콘크리트 개수 람다가 아니죠. 그럼 람다를 어떻게 구하냐? 1 플러스 50 로우 프라임 분의 시간 경과 개수 입실론을 곱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시간 경과 개수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죠. 근데 무조건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게 있어. 5년 이상일 때는 진짜 외워주셔야 됩니다. 몇이다? 2.0을 사용해준다. 그래서 문제에서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것도 어떤 문제로 많이 나오냐면 5년 6개월을 사용했대. 그럼 5년 6개월이니까 5년 이상이니까 2.0을 사용해준다라는 것까지는 기억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근데 예전에는 5년 이상일 때만 외우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문제 추세로 봤을 땐 다 외워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3, 6, 12, 5년 이상인데 1.0, 1.1, 1.4, 2.0 뭐 외우고 솔직히 좀 쉽죠? 그래서 충분히 외우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여기서 만약에 나머지로 나왔다. 뭐 다른 막 말도 안 되는 계열이 나왔어. 뭐 2년 정도. 뭐 그러면 다 주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4개만 조금 기억을 해 주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율이 높은 건 뭐다? 5년 이상이다라고 보시면 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뭘 구한다? 람다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 로우 프라임은 뭐예요? 압축 철근 B가 되겠죠. 압축 철근 B. 압축 철근 B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럼 단철근보에서 로우 프레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단철근보는 압축축에 콘크리트, 철근이 박힌 게 아니니까 뭐가 없는 거야? 그렇죠. 압축 철근 B가 없죠. 그러면 0이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0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입실로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죄송합니다. 분모가 작아버리니까 커지죠. 커진다는 뜻은 뭐야? 탄성처짐, 즉 장기처짐이 커진다. 이 뜻은 뭡니까? 아, 단철근보보다 복철근보가 장기처짐에 있어서는 더 좋구나. 이것까지는 좀 기억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뭘 구한다? 장기처짐을 구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장기처짐을 구하라면 이게 답이고 총처짐을 구하라고 하면 장기처짐에다가 뭐만 더해주면 돼? 탄성처짐만 더해주면 되잖아.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풀어주시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출제율은 상당히 높다. 자,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출제율이 지금 가장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조물의 처짐 제한이에요. 아까 장기 처짐을 구하는 문제를 했고 처짐 제한인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 어떻게 외우는 게 더 좋다 그랬어? 캔, 단, 일, 양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크기 순서대로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주 처짐의 제한에서 최소 두께를 정하기 위해서 크기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캔틸레버, 뭐 단순지지, 뭐 1단 연속, 양단 연속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크기 비교하는 문제도 약 3, 4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게 출제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다 외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특히 뭐만 좀 기억을 하자? 이거는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일반형 슬래브 10분의 1 L, 20분의 L 어렵진 않은데 이제 잘 출제되는 거는 그죠? 보가 많이 출제돼. 보 슬래브가. 그래서 8분의 L과 16분의 L 이걸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정도는 기억을 좀 해주시고 이것도 10분의 L, 20분의 L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자, 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지만 진짜 나는 이거 더 못 외우겠어요. 이러시면 진짜 마지노선으로 여기까지는 진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 대부분 80, 90, 95% 정도는 이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또 푸는 방법은 조건이 1이에요. 조건 2는 뭐냐면 FY를 따져줘야 돼. FY가 만약에 400메가파스칼인지 400이 아닌지만 따져주시면 되거든. 자, 400일 때는 자, 문제 이렇게 나오겠지. 다음 중 캔틸레버 보입니다. 그때 FY가 400일 때 처짐 제한으로 하는 높이 규정을 높이를 구하시오. 혹은 높이
죄송합니다. 최소 두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자, 뭐라 그랬지? 캔틸레버보라 했으니까 8분의 L을 쓰고 FI가 400이구나. 그럼 뭐만 해주면 돼? 진짜 8분의 L만 해주면 돼. 경과는 주어지겠죠. 근데 만약에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나왔어? 당연히 FI가 400이 아닌 걸로 출제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겠어? 캔틸레버 보는 거는 동의하니까 여기다가 0.43 플러스 700분의 FI만 들어가 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FI는 주어질 거고 L도 주어질 거고 그걸 구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물어보는 이유는 뭐야? 너 처짐 제한 높이 규정하는 거 공식 외웠니? 외우지 않았니? 이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식은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심심치 않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용성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은근히 출제율이 다 높은 문제들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조건 1과 조건 2. 조건 1은 뭐다? 캔단, 뭐 캔틸레버보인지 단순지진인지 1단 연속인지 양단 연속인지 따져주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뭘 따져줘야 돼? FY가 400인지 400메가파스칼이 아닌지를 따져주셔야 됩니다. 자, 기사에서는 거의 100%로 FY가 400이 아닐 거예요. 대부분 잘 나오는 건 350메가파스칼로 잘 나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균열 모멘트죠. 균열 모멘트 같은 경우는 MCR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크랙 모멘트라 해가지고 자, 공식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구해? FR 곱하기 Z로 해주시면 돼요. 자, FR은 뭐죠? 파괴 강도 개수라고도 하고요. 힘 인정 강도라고도 해서 0.63 람다 루트 FCK로 구합니다. 자, 아까 람다 경량 콘크리트 개수죠. 그쵸?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Z는 환산단 면적 개수로 해가지고 6분의 BH 제곱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보가 되겠고 H는 뭐가 된다? 높이가 됩니다. 대부분 D를 많이 쓰지만 요기피 여기서는 H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거는 요즘 예전엔 출제가 됐다가 요즘은 잘 출제가 되지 않는 문제긴 한데 여러분들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알고는 계셔야겠죠. 여러분 기출문제 보시면은 생각보다 많은 비율로 잘 나오니까 균열 모멘트도 당연히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힘균열의 제어 방법이라고 나와 있네요. 간격 S라고 나와 있는데 이 간격에 대해서부터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 뭐든지 철근에 대한 간격은 무조건 좁을수록 좋다, 넓을수록 좋다? 좁을수록 좋아요. 좁을수록 좋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식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앞에 보시다시피 375 곱하기 FS분의 KCR 마이너스 2.5cc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375 곱하기 FS분의 KCR 마이너스 2.5cc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300 곱하기 FS분의 KCR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조건을 하나씩 뜯어볼게요. 자, 일단 개수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암기를 해볼게. 자, cc부터 말씀을 드리면 얘는 순피복 두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KCR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개수인데 어떤 개수가 되냐면 건조한 뭐 환경인지 건조 이외의 경우인지 뭐 그쵸? 여기 나와 있죠. KCR은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KCR 210일 때는 그 외의 경우다. 즉 건조 환경을 기준으로 잡네. 건조 환경일 때는 뭐라고? 280을 넣어주고 뭐 수변 환경이라거나 아니면 건조한 환경 이외의 경우에는 무조건 뭐 210을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 FS는 철근의 응력이에요. 철근의 응력이라 해서 여기서는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3분의 2 FY로 풀어주시면 돼요. 즉 항복 강도의 몇? 3분의 2만 처리를 해주시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만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 철근의 응력은 무조건 항복 강도의 3분의 2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여기서만 그렇게 따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힘균열 제어 방법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왜 최근 들어서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사실. 그쵸? 1년에 한 번씩 정도 출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이런 문제가 좀 더 거슬리긴 하지. 왜? KCR 이 환경에 따라서 개수가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되고 이 철근의 응력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항복 강도의 3분의 2 크기만큼 해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잖아. 공식은 아니지만 여기서만 그렇게 사용이 되니까. 그리고 CC는 뭐야? 순피복 두께인데 이거 무조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만 기억을 해주면 돼? 공식은 당연히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이 철근의 응력과 그렇지 그리고 이 개수에 대해서
환경에 따른 개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려를 해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답이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간격을 구하라 했으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간격은 좁을수록, 즉 작을수록 좋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무슨 값? 큰 값이 아니라 작은 값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간격은 무조건 좁을수록이에요. 철콘에서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작은 값을 선택해 주는 게 힘균열 제어 방법을 푸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용사의 마지막이죠. 표피철근인데 이 표피철근이라는 것은 나와 있네요. 전체 깊이 900mm를 초과하는 흰 부재에 복부의 양측면에 이제 어디까지? 2분의 h까지 양측면에 철근을 박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 구조물을 더 크게 한다는 거야. 구조물을 엄청 크게 짓다 보면 어떻게 돼? 이 중앙에서 콘크리트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균열이 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서 2분의 h까지만 이 표면 쪽으로 다 어떻게 한다고? 철근을 내가 설치해 줄게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된 적이 있냐면 다음 중 표피철근에 대해서 표피철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네 가지의 경우가 나옵니다. 900mm라는 사람들도 있고, 뭐 1200mm라고 거짓말 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2분의 h인데 h까지라는 사람들도 있고, 2분의 d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2분의 h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뭐 해주면 돼? 골라주면 돼요. 그러니까 뭐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지. 900mm를 초과하면, 이 900m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청 큰 보가 되는 거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요, 마음속으로. 그래서 철근은 어떻게? 그렇지, 양쪽에다가 배치를 해주는 거구나. 어디까지? 2분의 h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최근에 출제했던 문제는 가로치고 902분의 h를 우리가 골라주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주는 문제니까 받아드셔야지. 그쵸? 그래서 사용성의 표피철근에 대해서 방금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